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들어보고 해결도 할 수 있는 전립선 정복 가이드 배우 황민석입니다. 네, 남성분들의 왠지 어떻게 말하기 힘든 그 은밀한 고민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담비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제가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못 나간다고 생각하면 네. 얼마나 기분이 비참해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잠깐만요, 곽 배우님 지금 현재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슬퍼지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의 자존심,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속 시원하게 이 부분을 풀어주실 우리 고대 안산병원의 최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비뇨기과 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많이들 들어는 봤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에보다 좀 덜 나가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립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전립선은 방광 밑에 있는 반톨만한 그 남성 생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정액을 만드는 일부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비대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만 만들게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생명을 막 위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에 이완이 되면요,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내보내는 배출 증상이 시원하게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증상, 그리고 뚝뚝 끊어지게 소변을 보는 증상, 그리고 소변을 모으는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 깨게 되고, 이런 증상,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병에 걸리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증상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의사들한테 상의를 듣고 이 증상이 본인한테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 건지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면 첫 번째, 전립선이 커진다. 두 번째, 방광을 자극한다. 세 번째,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다. 네 번째, 요도를 압박한다. 다섯 번째, 소변이 나오기 힘들어진다. 여섯 번째, 소변이 나오지 않고 방광에 쌓인다. 일곱 번째, 신장에서부터 소변이 막힌다. 여덟 번째,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몸은 본인도 잘 알잖아요. 조금만 이상 증상이 있어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바로 달려가야죠. 누구한테? 우리 전문의한테 달려가서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접하니까요. 네. 저는 좀 연령층이 있는 이런 남성분들에 대한 고민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 최근 30, 40대에도 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죠. 요새 특히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 비대증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나 이런 신경계 이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젊은 사람 층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그 빈도가 높지는 않고 전립선염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40대는 40%, 그 다음에 50대는 50%쭉 올라가서 80대는 8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연령대의 앞자가 그대로 40대는 40%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80대 80%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곽 배우님은 교수님 그럼 50%의 지금 확률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식이 습관이라든가 전신적인 상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 배우님은 아주 체형도 좋으시고 관리가 잘 돼 보이셔서 아마 50%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 30% 글쎄요. 네. 그거 이해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꽤 자전거 많이 많이 라이딩을 타시죠. 나가시는데 전립선에 해로울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 많았거든요.
저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가 전립선 건강에는 썩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있는 위치가 이 회음부라고 해서 음낭 밑하고 항문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위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딱 안장에 부딪히는 부위죠. 그래서 자전거를 오래 타게 되면 압박을 받아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다는 전립선 쪽에 조금이라도 그리고 배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말고 이렇게 뛴다든가 아니면 수영 같은 거 그리고 근력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요즘 사실 바깥 출입 외부 활동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수영이라든지 외부 활동이 좀 쉽지 않은 운동들인데 교수님, 집 안에서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운동 중에? 아무래도 이 전립선 질환이 남성에 관련된 거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근력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스쿼팅 같은 운동 같은 거 그리고 근력 역기 들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전립선 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자전거에 많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담배님도 옆에 계시지만 네, 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남자들의 오줌발에 대해서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배뇨장애, 특히 남자한테서 일어나는 배뇨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방광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이 요도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할아버님이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도가 가늘어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면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날씨가 추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변줄이 좀 가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저희가 감기약을 먹으면 그 성분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잘못 드시면 소변을 아예 못 드셔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방광 자체가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배뇨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교수님,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먹는 약 하나하나라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을 드셔야 될 것 하셔야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운동 중에 케겔 운동도 혹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인터넷만 뒤져서 보고 혼자 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케겔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항문을 조이면서 이렇게 회음부 전체를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시간 날 때마다 본인이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면은 그것이 건강으로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죠. 네. 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한테도 좋다고 하는데 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좀 습관이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습관이 돼야죠. 네. 네. 막상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예전하고 좀 다른데, 근데 막상 비뇨기과나 전문의를 찾아서 문을 놓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쇼프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립선 하면은 굉장히 희화화되고 우리가 난소나 이런 자궁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전립선도 똑같이 남자의 생식기관인데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런 본인이 배뇨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혹 숨기려고 하는데 비뇨의학과에서는 저희는 이런 질환을 다 다루고 있고 그런 마음속의 두려움까지도 다 상담해서 우리 어루만져드리고 치료해드리고 하니까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면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최훈 교수님 같은 교수님만 만나뵌다면 그냥 부끄럼 없이 그냥 다 털어놓을 것 같아요. 그 앞에는요. 네. 자, 그렇다면요.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까요? 이것도 제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혹시 발기부전도 관계가 있을까요? 두 질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발기부전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령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이 자연스럽게 발기부전도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배뇨를 잘 못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는 밤에 자꾸 깨서 배뇨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신 상태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사실은 그 발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전신적인 그 상태랑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 한두 번 또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굉장히 발기부전이 확 또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질환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우연히 두 질환이 같이 연령대 증감에 따라서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질환 전부 그 남성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뭐 결론적으로는 둘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로 좀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좀 어떻게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그냥 배뇨에 관련된 아주 경미한 증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가 안 하고 계속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 나이 들면은 다 이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배뇨를 잘 못하게 된 경우는 신장이나 요관, 요 위쪽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이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 부전이 올 수가 있고요. 방광 자체로는 그림에 보시면은 육주 형성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은 방광 근육이 약해진 부분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방광벽이. 그래서 이런 식의 육주가 개실, 육주 등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잔류가 많이 생기면서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소변을 보지 못해서 아예 소변을 소변줄을 끼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석이나 요로 감염의 합병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바로 가야 되겠어요. 듣다 보니까 심각한데. 네, 좀 곽 배우님 좀 표정이 좀 갑자기 지금 네. 어두워졌는데, 아니 그 광고들 요즘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도 좀 최근에 봤는데 뭐 그 남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네. 광고하기도 하고요. 남자의 힘 뭐 이러면서 그 소팔메토인가요? 네, 저 들어봤어요. 이런 광고 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것들이 어떤 배뇨하고 이렇게 좀 영향을 줘요? 이런 약들이? 사실은 이런 소팔메토 같은 약은 일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병원에서 그 처방되는 약에 비해서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약물이 아닌 그런 식품을 그 맹신해서 치료 시계를 넣거나 이런 약물만 듣고 뭐 충분히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병을 키울 수가 있게 되죠. 그 담비님은 정말 알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소팔메토 얘기도 그렇고. 아니 광고 다 보셨잖아요. 남자의 힘 뭐 이러면서. 네. 그 전립선에 좋다는 것들 중에 네네. 아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연이요? 예, 어, 과연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서도 아연이 아연이 꼭 높아야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직접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아연을 높이면은 뭐 혈중에서 농도가 높아지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코펜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셀레늄, 카로틴, 그리고 비타민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전립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몸에도 굉장히 좋고 전립선에 특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하실 점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맛이 괜찮고 좋지만 살짝 데펴서 파스타에 그런 소스처럼 살짝 데펴서 먹으면 이 성분이 좀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먹기도 좀 더 부드럽고 해서 그렇게 조리를 해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도 가장 최신 치료법이 전립선 비대증에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가요? 최신 치료법이 뭐 약물 치료가 됐든 수술 치료법이 됐든 가장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환자분들마다 다 뭐 기저 질환도 다르고 전립선 상태, 그리고 배뇨의 상태, 전립선 크기, 여러 가지 재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싸다거나 아니면 새로 나왔다거나 해서 무조건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치료법들을 보완해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선택할 때야말로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보통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진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은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물을 드시기 힘들어한다거나 다른 약물과 부작용 때문에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때문에 약물들 오래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일단은 약물을 다 끊지는 못하더라도 약을 먹어야 되는 숫자라든가 그런 기간들을 좀 줄일 수 있죠. 자, 다음으로요. 요거 조금 걱정이 되는 질문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요게 심해지면은 어떻게 좀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나 이런 걸 좀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립선 암하고 전립선 비대증은 완전히 발생 기전 자체가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질환으로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이나 이런 신경학적 변화로 생기는 거고, 암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조직 자체가 나쁜 행동을 하는 조직으로 변성이 돼서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다르죠. 치료법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비슷하고 그래서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이 완전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증상이 있는 분들을 감별해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병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전립선 비대증 요걸 그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소변을 못 보게 되는 요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요로 감염이 반복돼서 계속 염증이 생겨서 뭐 아프다거나, 그리고 합병증이 생긴 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방광 안에 결석이 생겨서 배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생기는 문제거든요. 방광 결석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피가 비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수술 이 이야기만 들어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무섭다, 뭐 수술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걱정부터 하실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큰 수술인가요? 전립선 네. 비대증에 관련된 수술은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수술인데요. 그림으로서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립선 조직을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짧게 지금 조각을 내고 있죠. 이렇게 내시경 끝에 달려있는 칼로 전립선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방광 안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뽑아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 레이저 수술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립선 생긴 모양 바깥대로 이렇게 쭉 바깥으로 훑어서 오렌지 껍질 까듯이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까서 방광 안에 밀어 넣습니다. 방광 안에서 이제 갈아내는 기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믹서기로 야채나 이런 음식물 갈아내듯이 전립선을 갈아서 작게 만들어서 그것도 바깥으로 용이하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2가지 수술들이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고요. 맨 밑에 있는 그 KTP 레이저 수술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위에 있는 수술보다는 약간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객관적으로 지금 규명이 되고 있고요. 방법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기구 끝에 레이저가 이렇게 나와서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태워냅니다. 그래서 이 수술법은 장점은 전립선을 이렇게 갈가내서 빼낼 필요는 없이 태우는 거라서 조직들을 빼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아무래도 레이저로 하나하나 이렇게 태우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걸 하고 나면 약간 따끔거려서 아파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3가지 수술법이 다 좋은 치료법이고 셋 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마 가운데 있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 그리고 효능성 재발이 적고 전립선을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도 좋은 수술법, 그리고
레이저 수술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수술인데 무섭죠?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혹시 후유증으로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 같은 증상이 올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발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발기 조직 자체를 전립선 그 비대증 수술하면서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발기를 직접적으로 영향 준다고는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발기 부전 자체가 이런 비대증처럼 같이 연령이 많은 그 고령층에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여전히 발기 부전은 문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로서는 그 전립선 주변 아무래도 건드리니까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발기 쪽도 일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장애의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이 전립선 비대 수술하는 그 위치가 정액이 나오는 사정관하고도 밀접해서 사정관을 건드립니다. 저희가 사정관 부분을 빼고 전립선 수술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정하는 그 사정액에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정액은 그 방광 안으로 역행해서 그러니까 요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인데 전립선이 꽉 막고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이 사정액이 나오면서 방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역행성 사정 그리고 전립선 수술 자체로 인한 사정관의 손상 이런 것 때문에 사정 장애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 섬유질, 야채,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린다. 두 번째, 체중을 조절하고 특히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세 번째,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다. 네 번째, 과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주치의와 상의한다. 여섯 번째, 자극성이 강한 음식, 음료, 커피 등을 삼간다. 일곱 번째, 육류 섭취를 줄인다. 여러분 꼭 실천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립선 비대증을 좀 더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곽 배우님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어때요? 아, 그럼요. 도움도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보다 우리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작아진 게 교수님 좀 걱정하고 있는 모습 같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네. 이게 그 워낙에 전립선 질환은 그 발생 빈도가 높고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다 전립선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네. 하지만 오늘 좀 전해주신 말씀만 좀 꼼꼼히 잘 기억한다면 전립선 정말 이 완전 정복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 있죠? 네,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대 안산병원의 최용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이담비였고요. 저는 광민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